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전달 사항이 있는데요. 6페이지 불편하세요? 다시 붙여줘? 끝나고 붙여줘. 자, 우리 내신 자료 보면 요거 이렇게 빈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몇 가지 적겠습니다. 자, 일단 내신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일단은 그 전에 우리 3월 26일 모의고사 볼 건데요. 적어보자. 모의고사 적극 응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예, 거기서. 모의고사를 이제 보통 여러분 선배들 또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다 보면은 모의고사 버려도 돼 이지랄하는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수능 실력과 연관되지는 않지만 이 모의고사를 보는 감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이제 나중에 혹시나 수능 봐야 되면은 이제 수능까지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의고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학교 시험의 범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잘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비내신 커리큘럼 동안 배워오는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쓰기 때문에 적극 응시해 주시고, 성적표를 학원으로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받으면 스캔 떠서 보관을 하고요. 스캔 떠서 보관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3까지 우리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고3 선생님들이 입시 상담까지 모두 진행을 해드릴 것이다. 물론 그 중간에 쌤도 하겠지만은 이제 저기 어디야 일선에 서 있는 쌤들이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건데요. 우리 덕이고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한의대, 성신여대 이렇게 외대 이렇게 이제 좋은 아웃풋이 있었습니다. 그 덕이고생 쌤이랑 했던 사람들인데요. 6명이서 수업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데려와서 최대 9명까지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4명이나 좋은 결과로 소식을 줬고, 나머지들은 쌤한테 직접 소식이 안 왔더라도 잘 되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고3 학원, 고3까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입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성적을 통해서 혹은 정시 성적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입시 상담도 해주고 있는데, 그 입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이제 수학, 과학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성적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보면은 똑같아요. 그 쌤이 여기서도 보면서 모의고사 때 그 잠자는 애들 그 태도, 수시 성적도 똑같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구나 정도 판단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적극 응시해 주시기를 바람. 자,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자료 지참 필수인데요. 자, 쌤이 이제 비내신 기간 때 혹시 우리 반에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프링 노트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쌤이 걸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서연 그랬었나? 쌤이 걸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넘어간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학원에서 이제 봐줬다. 그럼 쌤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럼 집에 가서 가져오신 다음에 검사를 받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으로 보관까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장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료 가져오시는데, 근데 막 학교를 내가 너무 급하게 갔어. 학교를 갔는데
이제 학원 오려고 해. 근데 차마 집에 들릴 시간이 없다. 미리 연락을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전 연락이 안 된 경우에는 쌤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자료 필수적으로 완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쌤은 이제 우리 영어가 이제 입시에서 굉장히 높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학이든 국어든 과학이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내가 예체능을 하는 게 아니라면 영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영어는 왼손이다. 그래서 내가 오른손잡이들이죠, 여러분들. 서현이 왼손인가요? 그럼 너한텐 영어가 오른손입니다. 쌤도 그렇고. 자,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기본 정도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또 아이러닉한 건 뭐냐면 영어는 혼자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학원을 통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영어를 학원에서 배운 만큼 적당히 성적 받으시고 수학과 국어 하셔서 대학 가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이제 정시에서 절대평가라는 점 때문에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소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 버릴 수 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 숙제 분량을 타 과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내줄 것이다. 그런 말은 숙제가 많아서 못했어요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알았죠? 숙제가 많아서 못했습니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동아리 활동이 있었어요, 학생 활동이 있었어요, 수행평가 해야 돼요 등은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쌤이랑 조율을 해서 그럼 요 정도만 해와, 그럼 다음에 하자와 같은 피드백들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수행평가 얘기 나왔어요. 수행평가 같이 얘기해 볼 건데, 자, 수행평가 학교에서 공지된 것들 쌤한테 연락 주시고 제출 3일 전까지 피드백 요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출 전날에 이제 달라고 하면 쌤이 그때 이제 또 어떤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열심히 수업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우리 학원이 도와주기는 하겠습니다만 3일 전까지는 이 정도 봐주세요 라고 하면 쌤이 열심히 첨삭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줄 겁니다. 알겠지? 자, 수행평가 피드백 받을 때에는 반드시 텍스트로 쳐서 보내셔야 되는데 사진 자료 받지 않습니다. 사진 자료 받지 않고 텍스트로 꼭 적어서 쌤한테 주시면은 쌤이 그대로 해줄 건데,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한 4년 전 덕이고가 이제 6명밖에 없을 때에는 쌤이 그냥 사진으로 쳐도 그냥 쌤이 다시 줄글로 써서 했는데 지금 18명이거든요. 그거 못 봐줘, 쌤이 사진으로 써서 주면. 대신 그래서 텍스트로 써야 쌤이 이제 메모창에 옮겨놓고 첨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진도 같은 경우에는 쌤이 빨리빨리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확인 테스트 한 번씩 볼 거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해설도 같이 할 거니까 내가 공부가 잘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신 서술형으로 확인 테스트 보게 될 텐데 그 서술형을 못 썼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때까지 뭐 서술형 연습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학원에서 열심히 강조를 했지만 서연이 열심히 서술형 예비고 때 준비했어요? 별로 기억 안 나죠? 표현이 그렇게 해봤습니까? 서술형 준비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서연이는 윈터 가서 열심히 서술형 연습했어? 쌤 보겠습니다 이따가. 근데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쌤이 이제 영문과 출신인데 이게 시험 기간 동안에 그냥 같은 내용을 작성해보고 같은 문장만 여러 번 회독을 해도 이게 울컥울컥 나올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 어려운 서술형을 시험 때 쓰라는 거야? 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하다 보면 갑자기 나온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예가 있냐면 쌤이 이제 영어시를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영어시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쌤은 또 이제 대학 시절에 쳐놀다 보니까 이틀 전에 이제 영어시를 보기를 했는데 그거 그냥 보다 보니까 쌤 샤워하는데 영어시가 막 나오는 거야. 나 혼자 스스로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술 먹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향상하는 거거든.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주는 자료들 그냥 한 번씩 여러 번씩 보시면 돼요. 알았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낙제자들은 방학 때 보충 수업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공지했지? 낙제자 40점 미만인가요? 들었지?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그 40점 미만 자들을 그 학교 쌤들이 방학 버려가면서 그거 나오고 싶을까? 쌤 어머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방학 때 진짜 누워있거든요. 정말 꿀 직장이야. 근데 그것들을 쌤들이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충석 하기 싫다 그래요. 환갑이 지나신 우리 엄마. 보충석 나가기 싫다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쌤들도 같은 마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시험이 어쩌면 첫 시험은 매우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매우 쉬울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 쉬운 시험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은 쌤이 주는 자료들 여러 번 회독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았지? 전혀 이 질문 뭐야? 생소하네? 이런 느낌만 없으면 괜찮아요. 알았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쌤이 주는 자료만 잘 소화해 주셔라. 알겠죠? 자, 그러면 본문 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6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관련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쌤이 필요한 것들 같이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think of an ordinary bo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떠올려 보세요. 한 평범한 소년을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소년은 자, 그는 who likes playing sports like you and your friend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ADM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boy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평범한 소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누군데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소년을 떠올려봐. 너나 너의 친구들처럼. 첫 문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One day as he returns from school 그가 여기 as는 왼정부의 의미로 받아주시고 그가 학교로부터 돌아왔을 때 His mom and dad are waiting outside 그의 엄마 아빠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pointing at the garage 차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문법적으로 확인해 볼 것 간단하게 이 and 병렬 구조. 자,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 앞뒤로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 waiting이랑 pointing이랑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학교 시험에서는 병렬 구조를 물어보고 싶을 때에는 접속사 다음 것들을 보통 출제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다음 것들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투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포인티드라든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분사로서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두 문장만 읽어봤었는데요. 우리가 비내신 특강 때 했던 것처럼 어떤 논술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안서연, 최서연 어떻습니까? 어떤 논술문 주장을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말이? 아니지.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화를 말하는 거는 우리 비내신 특강 때 봤었는데 그 몽크 관련된 지문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몽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지문이 있었지. 일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일화 소개할 때 주제 어디에 위치했는지 기억나나요? 장효원? 그 몽크 지문에서 지금 그 주제 어디 있었어?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럼 이 일화 소개도 똑같고 교과서 지문들이 이 일화를 소개할 때 대체로 그렇습니다. 미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주제 미괄식입니다. 주제가 미괄식이고 그 다음에 이 일화 같은 경우에는 주저리 얘기하다가 교훈이라든지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그 글들을 과연 시험으로 출제하고 싶으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이 세부사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치 문제에 주의하자라는 말입니다. 일치 문제에 주의하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무엇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시험 전에는 정리해 주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엄마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We have a surprise for you. 자, 깜짝 선물이 있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Mary said, pull the garage door op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 차고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오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오픈 같은 경우에는 유사보어라고 하는데 보어 사용 불가 자리에 보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어 사용 불가 자리에 보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 유사보어를 시험에 원래는 안 내야 되는데 내신이다 보니까 출제하는 쌤들이 있거든요. 이 유사보어는 어떻게 대비하시면 되느냐? 보어인 것에 집중하면 돼. 자, 보어 문법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자, 보어 될 수 있는 것, 형용사고. 부사는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 적절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법조차도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는 보어 자리 오픈이다 그냥 암기하시면 간단하겠죠. 오케이. 오픈이가 형용사로 사용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차고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There's a table tennis table insid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안쪽에 뭐가 있었다?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탁구대. 안쪽에 탁구대가 있었다. 자, the boy is excite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문법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는 신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감정분사 같은 경우에는 해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감정분사는 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내가 이 보이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헷갈릴 것 같아라면 이제 조금 눈치채셨나요? exciting, 니은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는 최근에 학교 그 탁구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최근에 학교 탁구 클럽에 가입을 했고, and wanted 원했습니다. 뭐 하기를 더 연습하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쯤 되면 우리 조금 또 한 번 눈치채셔야 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자, 얘는 이렇게 괄호만 한번 쳐봐. 괄호만 쳐놓고 지금
지문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문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는데 얘만 이 지문만 지금 과거를 진술하고 있거든요. 이 문장만 과거 시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 최근에 탁구 클럽에 가입을 했고 연습하기를 더 원했는데 그 이후에 부모님이 탁구대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he rushes to the other side. 그는 뛰어갔습니다. 어디로? 네트의 반대편으로 뛰어갔고 그 다음에 아빠에게 도전하였습니다. to a match. 경기하자고요. Let's pause the story here. The boy now faces a big choice까지 메모 한번 치겠습니다. 메모 한번 치겠습니다. 보라색 다 끝났네요. 메모 한번 치면은 이런 문장들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면 자, 일화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멈춰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멈춰봅시다. 라고 해서 뒤에 봐. He could choose to challenge himself to grow and face difficulti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화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안 이어가고 있습니까? 일화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문장의 흐름을 바꿔주고 있다. 문장의 흐름을 바꿔주고 있다. 자, 문장의 흐름을 바꿔주는 문장은 아예 내신 공식입니다. 공식.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다. 오케이? 이 문장 아니면 이 문장 둘 중에 하나가 후보다라는 거야. 문장 삽입으로. 이해했죠? 쌤이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틀려본 역사가 없어요. 저건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어. 알았지? 자,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주고 일화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이제 내 이야기 해볼게라고 시작되는 첫머리의 문장들이 보통 문장 삽입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비내식 때 뭐라고 배웠냐면 문장 삽입 풀 땐 끊기는 부분 찾아보라고 얘기했어요. 아빠 경기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래? 도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연결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문장 흐름을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문장 삽입 출제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the boy now faces a big choice. 소녀는 이제 뭐하고 있다? 큰 선택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선택권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자, 문법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could 나왔어요. could. 쌤이 지금 이 지문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고 했는데 왜 could 나왔지? 이거 과거 시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서연이 배운 거 얘기해 볼래요? 기억이 안 나요? 표현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현재 시제인데 어떻게 이거 could 쓸 수 있어? 정중한 표현이 그 초딩 때 배우는 거고. 저 최서연 뭐라고 배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조동사 한번 정리해보자. 조동사 다시 안서연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 도와줘요. 근데 어떻게 도와줘요? 대답했으니까 표현 턴 어떻게 도와줬죠? 동사를 어떻게 도와줬어? 최소한 하나? 조동사는 동사에 왕 강조하세 의미를 더해서 도와주는 거야.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조동사가 동사의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May I help you? 라고 했을 때, 자, may가 사용되고 나서 help, 이 help 동작 지금 일어났어요? May I help you 물어볼 때? 안 일어났어요. 그치? 자, 그러면 may는 품사상 현재 시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help 안 일어났어요. may 지금 시간 어디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미래예요. 그치? 의미상 미래 시제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 오케이? 시제가 지금 둘이 일치해 안 해? 아니, 조동사는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우리 그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will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미래 시제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will은 이 자체는 동사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래 현재 시제거든요. will 자체는 현재 시제예요. 근데 의미가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시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럼 혹시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should만 한번 볼게요. should라고 하는 친구는 shal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거든요. sha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야. 그러면 얘는 그럼 품사상 과거 시제를 말하고 있는데 You should go home. 너 집에 가야 돼 하면 지금 고의 행위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과거 시제인데도 미래 시제 말할 수도 있고 현재 시제 말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조동사는 뭐다? 의미를 더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고등부에서는 조동사 판단할 때는 의미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돼. 그럼 이 could가 can의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알았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쌤의 문법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could가 지금 추측의 의미를 가졌다. 추측의 의미를 가졌다. 효원이가 아까 말했던 정중한 의미 얘기했던 거 맞아요. 정중하게 물어보려고 그냥 쓰는 거야. 과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럼 얘는 이 전체 시제가 아까 저 문장 빼고 다 현재 시제인데 얘도 그럼 현재 시제다라는 말입니다. 추측의 의미를 가진. 알았지?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큰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지도 몰라요. Choose to challenge himself to grow and face difficulties with endurance and courage까지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는 그 스스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성장하려고. 그리고 face difficulties,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진 채로? 인내와 용기를 가진 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문법 하나, 좀 아까 쌤이 병렬구조 강조했었죠. 이 지문에서는 계속 병렬구조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 face는 누구랑 병렬하고 있을까요? 그래, 챌린지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to 써나 to 생략되어 있는 to face입니다. choose to face. 그럼 학교 시험에서 이 자리에 to 부정사 라이벌 누구밖에 없어? facing밖에 없겠지. 동명사. facing 니은 해주시면 돼. 오케이? 혹은 그는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무엇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새롭고 어려운 경험들을 피할 수도 있었고, and choose an easy, 쉽고 친숙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병렬에 의해서 to 써주시고 choosing 니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 1번을 함께 봤는데요. 자, 책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거든요. 책에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자, 서로 평범한 소년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차고의 탁구대를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한다. 본론, 소년은 학교 탁구 클럽에 가입했고 더 많이 연습하고 싶어한다. 그는 아빠에게 경기를 도전한다.
하고 문장 삽입 한번 하고 결론 얘기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알았지? 본론과 결론 사이에 문장 삽입문 이야기 멈춰보시다 이 말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흐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결론. 소녀는 도전과 성장을 선택할지 아니면 익숙하고 쉬운 길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본론도 딱 보시면은 일화를 잘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선택권이 있습니다. 요러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흐름이 끊겼다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본문 1번 본문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서술형 한 번씩 해볼 거거든요. 자, 이거 1페이지에 있는 것만 풀어보시고 쌤이 출제 잘못한 게 있는데 2번에 3번 조건 보세요. 보기에 제시된 단어를 한 단어만이 아니고 한 번씩만으로 바꿔주세요. 한 번씩만. 네,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푼 사람 시간 더 필요한가요? 그러면 서연이는 어차피 숙제를 낼 거라서
여기 페이지 한번 하고 있을게. 13초. 최서현도 다 하셨죠? 13쪽 조금 보고 있었다. 네, 그럼 쌤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자, 멈추시고 이거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소년인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가 어떤 걸 얻었어요? 깜짝 탁구대를 얻었지. 그래서 surpris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urprise. 자, 그다음 B번 같은 경우에도 자, he is excited but now faces a big choice to himself. 본문에 뭐라고 나왔었지? challenge 나왔었죠. 그 스스로에게 도전해 볼 수 있고 무엇을 가진 채? 용기를 가진 채. 혹은 뭐도 있었지? 인내심을 가진 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void 무엇을 또 피할 수 있어? 도전을 피할 수도 있어. 자, 아까 그 안서연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정답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어떻게 적었습니까? 여기 아까 이거 딱 지웠잖아. 뭐 썼어? 경험을 피한다는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여러분 학교 서술형보다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볼까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한국어 일단 써놓고 배열하시면 돼요. 도전할, 선택, 소년, 어려움, 마주하다 이렇게 써보시면 베이시스가 동사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boy 소년이 마주했어요. 무엇을 마주했지? 선택권을 마주했습니다. 뭐 할? 어려움에 도전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맞추셨죠? 네, 잘했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